안녕하세요. 김가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잡초 제거하기와 밭의 요소비료 주기입니다. 앞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호미로 잡초 제거를 시작합니다. 내 텃밭 지키는 잡초 제거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종류별 텃밭 잡초 제거법 소개. 텃밭을 가꾸며 상추, 고추, 가지, 오이 등을 직접 재배해 먹는 사람이 늘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6월 텃밭에서 발생하는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2017년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밭작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잡초는 총 375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텃밭작물 재배를 시작하는 6월에는 발행이, 강아지풀, 쇠비름, 방동사니, 깨풀, 흰명아주, 개비름, 역귀 등이 주로 자랍니다. 가장 좋은 잡초 제거 방법은 처음부터 잡초가 싹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정 비닐이나 부직포로 두둑을 덮어두면 햇빛이 없어 잡초가 발화하지 못하거나 발화하더라도 생장이 느리고 약합니다. 최근에는 비닐 대신 볏짚이나 우드칩과 같은 식물성 재료를 작물 사이 또는 바닥에 깔아 잡초 발생을 억제합니다. 잡초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호미로 땅 표면을 긁어 뿌리가 보이게 하거나 뿌리를 끊어주면 잡초도 제거되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잡초 잎이 4장 이상 났다면 호미나 모종삽 등을 이용해 뽑아냅니다. 뿌리를 뽑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식물 생장점만 제거해도 좋습니다. 개비름, 쇠비름, 명아주처럼 잎이 넓은 광엽 잡초는 생장점이 줄기나 가지 끝에 있어 줄기를 뒷표면에 가깝게 자르기만 해도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발행이, 강아지풀처럼 잎이 가늘고 긴 새엽 잡초는 생장점이 줄기와 땅이 만나는 곳에 있어서 줄기나 잎만 자르면 다시 자랍니다. 줄기에 가깝게 모종삽을 비스듬히 넣어 삼각뿔 모양으로 뿌리를 캐내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초제, 잡초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1940년 초에 2,4-D와 MCPA가 개발된 이후 많은 제초제가 개발, 사용되었습니다. 효과를 나타내는 기간과 잔류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며 접촉성 제초제, 세균성 제초제, 토양 멸균제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접촉성 제초제, 식물의 잎에 접촉하여 광합성을 방해함으로써 잡초를 죽게 만듭니다. 트리아진이 대표적인 접촉성 제초제입니다. 세균성 제초제, 흡수성 제초제는 식물이 뿌리와 잎을 통해 세균성 제초제가 흡수되면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그 결과 영양분이 조달이 과대 성장에 미치지 못해 식물이 죽게 됩니다. 2.4-D와
245-T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올란전 때 고엽제로 사용된 에이전트 오렌지에는 2.4-D와 245-T가 1대1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에이전트 오렌지의 합성 과정에서 TCDD가 소량 함유되어 해당 지역의 민간인과 퇴역 군인에게 여러가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토양 멸균제,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토양 미생물을 죽임으로써 식물을 죽게 만드는 제초제이며 흡수성 제초제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트리플루라린, 다이미드, 노우폰, 수탄 등이 대표적인 토양 멸균제입니다. 기타 잡초를 없애는 약품에는 19세기 말에는 폐염이나 화학공업에서 생기는 부산물 또는 여러가지 기름을 사용하여 곡물에서 자라는 넓은 잎을 가진 잡초를 제거하였습니다. 1945년에 개발된 유기 제초제는 대단히 혁신적인 것으로 전에 사용한 이황화탄소, 붕사, 삼산화비소 같은 초기 잡초 제거제 사용량이 1에서 2% 정도의 극소량만 사용해도 잡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잡초 제거제에는 선택성, 특별한 식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선택성, 대부분의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잎에 사용하는 것과 토양에 사용하는 제초제로 분류됩니다. 황산, 다이코트, 페러코트 같은 접촉성 제초제는 이 제초제와 접촉한 식물 기관만을 죽입니다. 또 아미트롤, 퀴클로렘, 2D, 4D 같은 이행성 제초제는 지표면에 처리하면 뿌리 또는 다른 기관으로 흘러들어 영향을 미칩니다. 식물이 자라는 시기에 따라서 심기 전, 발화 전, 발화 후에 사용하는 제초제로 분류합니다. 심기 전에 사용하는 제초제는 농작물을 심기 전에 잡초나 땅에 뿌립니다. 아비산, 나트륨 같은 특정 제초제는 단지 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잡초의 끝을 구부려서 독성 용액이 들어 있는 단지에 담가두는 방법입니다. 제초제는 식물이 나머지 부분 및 이들과 접촉하고 있는 식물로 흘러들어 천천히 식물을 죽입니다. 클로로벤젠과 특정 방향족 용매를 물속에 직접 넣어서 수생 잡초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식초로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우렌코츠가 설명하는 방식을 인용하겠습니다. 식초는 아세트산이 들어있어 효과적인 천연 제초제가 되어집니다. 제초제에 비해 덜 해롭기 때문에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중 다수가 식초를 선호합니다. 펌프 분무기로 잡초에 직접 식초를 뿌리되 가꾸는 화초에는 식초가 닿지 않게 주의합니다. 없애기 힘든 잡초는 더 강력한 원해용 식초를 구입해서 주방 세제를 넣거나
소금을 넣은 다음 잡초에 뿌립니다. 방법 1. 식초를 제초제로 사용하기. 1. 100 식초를 구입합니다. 근처 슈퍼마켓에 가서 주로 아세트산 농도가 5%인 기본 식초를 한 병 구입합니다. 잡초를 몇 포기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4리터짜리 한 병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잡초를 많이 제거하는 경우 4리터 이상을 사야 하지만 4리터면 넓은 면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산이 잡초를 죽인다. 100 식초가 가장 좋고 가장 저렴하지만 애플사이다 식초를 사용해도 됩니다. 2. 식초와 주방세제 2티스푼 10ml를 섞는다. 약간의 주방세제는 부무한 제초제가 잡초에 달라붙게 도와줍니다. 식초 4리터당 주방세제 2티스푼을 섞습니다. 그릇 또는 양동이에서 잘 섞는다. 3. 혼합물을 정원용 분무기에 넣습니다. 호소와 긴 노즐이 달린 펌프 분무기를 선택하면 넓은 면적에 뿌릴 수 있습니다. 분무기에 식초와 주방세제, 혼합물을 가득 또는 필요한 만큼 넣습니다. 또는 혼합물을 빈 스프레이 병에 넣습니다. 빈 병을 구입하거나 창문 세척제나 기타 독하지 않은 가정용 세척제를 담았던 병을 사용합니다. 다른 액체를 담았던 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잘 씻습니다. 잡초를 몇 포기만 죽이거나 작은 면적을 제초하는 경우에는 식초병 뚜껑에 구멍을 4-5개 뚫어 잡초에 붓습니다. 산이 30%인 원예용 식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과 섞어서 사용합니다. 일반 100 식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과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창한 날을 골라 잡초에 뿌립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잡초를 메마르게 하므로 잡초가 몇 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는 날에 식초를 뿌리면 건조 효과가 증가합니다. 아침에 뿌려서 잡초가 햇볕을 많이 받게 합니다. 잡초에 식초를 뿌린 직후 예상치 못하게 비가 오는 경우에는 식초를 다시 뿌려야 합니다. 여기서 화창한 날은 더운 날이라는 의미도 합니다. 기온이 20도 이상인 것이 좋습니다. 5. 직접 잡초에 뿌립니다. 펌프 분무기, 스프레이병, 구멍 뚫은 식초병 등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잡초에 꼼꼼히 뿌립니다. 식초를 입에도 뿌리고 뿌리 뒤에도 뿌립니다.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흠뻑 뿌릴 필요는 없지만 골고루 입혀지게 뿌립니다. 24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잡초를 확인합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면 잡초에 식초를 한 번 더 뿌립니다. 6. 화초에 식초를 뿌리지 않습니다. 식초는 잡초뿐만 아니라 작물과 꽃도 죽입니다. 따라서 화초 주변에서 잡초에 식초를 뿌릴 때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정원, 화단, 마당의 잡초를 제거하는 경우 식초가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식초는 토양에 스며들지 않으며 직접
직접 닿지 않는 한 다른 식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7. 다 마친 후 분무기를 깨끗이 씻습니다. 식초를 오랜 시간 그대로 놓아두면 분무기가 부식됩니다. 매번 사용 후 분무기를 주의 깊게 씻습니다. 남은 식초는 버리고 분무기를 물로 채웁니다. 호스와 노즐을 씻어내기 위해 분무기를 눌러서 물을 빼냅니다. 방법 2. 잘 죽지 않는 잡초 없애기. 1. 농도가 20%인 원예용 식초를 구입합니다. 원예용품점, 집수리 용품점에 가서 정원용으로 나온 농축 식초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강한 식초를 사용할 때는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합니다. 잡초는 대부분 일반 식초에 죽습니다. 따라서 일반 식초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 원예용 식초를 사용합니다. 아세트산 농도가 높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묻지 않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2. 주방 세제를 넣습니다. 분무기나 스프레이병에 주방 세제를 넣어 섞습니다. 식초 1리터당 주방 세제를 약 1티스푼 5ml 가량 넣습니다. 주방 세제는 식초가 잡초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주방 세제와 식초를 살살 섞습니다. 하지만 병을 지나치게 흔들면 안됩니다. 주방 세제가 식초와 섞이지 않고 거품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방 세제를 주의 깊게 계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초 1리터당 1티스푼에 가까운 양을 짜 넣습니다. 3. 식초 4리터에 식염 2컵을 섞습니다. 소금은 모든 잡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잡초는 식초만 뿌렸을 때보다 더 빨리 말라 죽습니다. 식초와 주방세제를 섞은 혼합물에 소금을 더해도 좋습니다. 암염, 엠소염, 가다소금보다 저렴한 식염을 사용합니다. 소금은 토양에 한동안 남아 건강한 식물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식물을 심을 구역에서 제초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앞으로 식물이 자라지 않게 하려는 지역에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다면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금을 넣었던 분무기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분무기가 막혀서 부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희석시킨 배식초, 펌프 분무기, 스프레이병, 주방세제 선택사항, 식염 선택사항입니다. 배가 고파져서 간식으로 빵과 우유를 먹습니다. 항상 먹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 간이 침대에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누워서 쉽니다. 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but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저기 4개 심어져 있는 게 천식과 비염에 좋다는 방이나물입니다. The water and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 that my life is a she shy. Is a she shy. Is a she shy. Is a seaside. Running from the dark clouds and hard rain. I miss you, your colors. I feel like I'm going under. I'm coasting on a riptide, thinking about your love every day and night. I can't sleep when you're gone. Ooh, the water and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 That my life is a she shy. Is a she shy. Is a she shy. Is a seaside. Water and sky, the water and sky, blue, blue, blue. The water and sky, the water and sky. It's a se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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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밭에 비료 주기입니다. 이 하얀 알갱이가 요소비료입니다. 지금부터는 요소비료를 마늘밭하고 쪽파, 양파가 심어져 있는 곳에 뿌려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요소비료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요소비료 효능, 주는 방법. 요소비료란 질소질 비료의 일종으로 아모니아태 질소나 질산태 질소 등과 같이 식물체 내에서 단백질 합성 및
아미노산 생성에 이용되는 질소 화물입니다. 토양 중에서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작물에 흡수됩니다. 합성 암모니아에 이산화탄소를 가하고 고온 고압으로 처리하여 제조되는 질소질 화학 비료로 황한 비료에 비하여 황산을 함유하지 않으므로 자원적으로나 시용상으로 유리합니다. 요소는 그대로 토양에 흡수되기 어렵고 분해한 후 암모니아는 잘 흡착 유지되므로 논 원비로서는 관수 전에 시용하여 토양 속에서 충분히 분해하여 암모니아가 되고 나서 관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요소비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요소비료는 주로 밑거름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는 뿌리 활착 촉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잎색을 진하게 하고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웃자람 방지용으로 쓰입니다. 특히 과체류 재배 시 착색 촉진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요소비료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소비료는 식물에 질소를 공급하고 농작물 수확량을 증대시키고 토양질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천연 비료이며 주로 마른 알갱이 형태로 판매됩니다. 요소를 비료로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흙에 요소 비료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요소 비료를 다른 종류의 비료와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요소 비료의 단점을 줄이는 동시에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요소 비료를 사용하는 방법. 날씨가 선선한 날에 뿌려서 암모니아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요소 비료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날씨가 선선한 섭씨 0에서 15.5도인 날에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추운 날에는 땅이 얼어붙기 때문에 요소가 크게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는 요소가 크게 흡수되기도 전에 분해되어 버립니다. 1. 식물을 심기 전에 요소 비료와 요소 분해 저해제를 뿌리세요. 요소 분해 저해제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요소를 식물에게 필요한 질소로 바꿔주는 효소입니다. 식물을 심기 전에 요소 비료를 뿌리면 식물이 흡수하기 전에 상당량의 요소가 손실됩니다. 요소 비료와 요소 분해 저해제를 함께 사용하면 화학 반응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흙 속의 요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흙에 요소를 골고루 뿌리세요. 요소는 작고 딱딱한 알갱이 형태로 포장되고 판매됩니다. 비료 살포기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직접 요소를 흙에 골고루 뿌리세요. 일반적으로 식물 뿌리와 가까운 곳 또는 씨를 뿌리는 곳 가까이에 요소를 뿌리는 게 좋습니다. 4. 물로 흙을 적셔주세요. 요소가 식물에게 필요한 질소로
바뀌기 전에 아모니아 가스가 먼저 나옵니다. 가스는 흙 표면을 쉽게 통과하므로 흙이 물에 젖어 있을 때 요소 비료를 뿌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학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 요소가 땅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흙 속에 아모니아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흙 표면 1에서 1.5cm 정도가 젖어 있어야지 흙 속에 있는 아모니아 가스를 최대한 많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 흙에 물을 줘도 되고 비가 오기 전에 요소를 뿌려도 됩니다. 만약 밭에 눈이 내렸을 경우 눈이 완전히 녹은 후 48시간 내에 요소를 뿌리세요. 5. 요소가 잘 스며들게끔 흙을 갈아주세요. 밭 또는 정원에 흙을 갈아주면 아모니아 가스가 손실되기 전에 요소가 흙 속으로 잘 스며듭니다. 흙 표면에 요소가 잘 스며들게끔 썰에, 쟁기, 괭이로 표면을 갈아줍니다. 6. 감자밭에 사용할 경우 질소량을 조절하세요. 질소 비료를 많이 뿌려도 되는 감자 종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감자를 기르든 상관없이 감자밭에 질소 비료를 뿌릴 때는 항상 주의하세요. 감자밭에 요소 비료와 많은 양의 질소 비료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질소 비율이 30% 미만인 요소 비료 또는 요소와 다른 비료를 섞은 용액은 감자 줄기에 바로 뿌려도 됩니다. 질소 비율이 30% 이상인 요소 액체 비료를 감자밭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감자를 심기 전에 뿌려야 합니다. 7. 곡물에 비료를 줄 경우 날씨가 온화한 날에 사용하세요. 곡물에 요소를 바로 뿌려도 되지만 온도가 섭씨 15.5도 이상인 날에는 절대 뿌리지 마세요. 온도가 따뜻할 때 뿌리면 곡물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8. 옥수수 씨 옆에 요소를 뿌리세요. 옥수수 씨 옆에 요소를 뿌려야 합니다. 옥수수 씨에서 적어도 5cm 떨어진 곳에 요소를 뿌리세요. 옥수수 씨에 요소를 바로 뿌리면 해롭기 때문에 수확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방법 2. 다른 비료와 요소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 1. 가장 적당한 비료 배합 비율을 파악하세요. NPK 수치라고도 불리는 비료 배합 비율은 비료에 포함된 세 성분, 질소, 인산, 칼륨이 질량비입니다. 흙 샘플을 조사하면 흙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비료 배합 비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가 취미생활인 사람들 중 대다수는 묘목장 또는 원예점에서 필요한 복합 비료를 구입합니다. 2. 요소를 다른 비료와 섞어서 안정적인 복합 비료를 만드세요. 요소는 식물에 질소를 공급해 주지만
인산과 칼륨 같은 성분들도 식물 건강에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성분이 포함된 미료는 요소와 섞어서 보관해도 안전합니다. 칼슘 시아나미드, 황산칼륨, 황산칼륨 마그네슘. 3. 특정한 종류의 비료를 요소랑 섞어서 곧바로 사용하세요. 아래와 같은 성분이 포함된 비료는 요소랑 섞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2-3일이 지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가 사라집니다. 칠레 질석, 황산 암모니아, 질산 마그네슘, 인산이암모늄, 염기성 슬래그, 인광석, 염화칼륨. 4. 의도치 않은 화학 반응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세요. 어떤 비료들은 요소랑 섞이면 불안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뿐 아니라 복합 비료 자체가 아예 쓸모없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성분이 포함된 비료는 절대 요소랑 섞지 마세요. 질산칼슘, 질산칼슘 암모늄, 질산석회 암모늄, 황질산 암모늄, 질산칼륨, 질산칼륨 암모늄, 과잉산염, 등과린산 석회. 5. 요소를 인산과 칼륨이 풍부한 비료와 섞어서 균형 잡힌 복합 비료를 만드세요. 요소랑 섞었을 때 효과가 있는 비료들과 효과가 없는 비료들의 목록을 참고하세요. 인산과 칼륨이 포함된 비료를 선택하세요. 선택한 비료들과 요소를 섞어서 복합 비료를 만드세요. 묘목장 및 원예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비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료 배합 비율제로 선택한 비료들을 추가하세요. 참고로 비율 기준은 질량입니다. 비료들을 골고루 섞으세요. 비료를 섞을 때 커다란 양동이, 외박기 손수레 또는 비료 혼합기, 교반기를 사용하세요. 6. 농작물에 요소 복합 비료를 골고루 뿌리세요. 요소 비료를 뿌릴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요소 복합 비료를 흙에 골고루 뿌리세요. 그 다음 비료가 잘 스며들게끔 물을 뿌리고 흙을 갈아주세요. 요소는 다른 종류의 비료에 비해서 밀도가 낮습니다. 회전식 비료 살포기로 넓은 농장에 요소 복합 비료를 뿌릴 경우 살포 간격을 15m 이하로 설정하세요. 그래야지 비료가 골고루 뿌려집니다. 시중에서 구입한 비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제품 사용설명서를 따르세요. 금가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